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해안 주변과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 탓에 바다는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를 보기 위한 노력, 무엇이 필요한지 취재했습니다. 요즘 거제에서는 여차 돌미역 채취가 한창입니다. 다른 돌미역에 비해 품질이 뛰어난 데다 최근 들어 어민들의 노력으로 채취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줄이기 위해 울산의 한 자치단체가 불법 광고물을 내건 업체에 이른바 폭탄 전화를 돌렸는데 실제로 불법 광고물이 크게 줄었습니다. 김해신공항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조만간 총리실 검증 결과 발표를 앞두고 부산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안 주변과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 탓에 바다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를 위한 노력, 어떻게 해야 할지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해안공원. 어디서 흘러 들어온지조차 알 수 없는 폐스티로폼의 페트병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해안길을 따라 조금 더 걸어가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낚시객들이 버린 걸로 보이는 낚시추와 미끼통을 비롯해 이렇게 라면 봉지 등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낚시객들이 낚시 금지 구역에서 버젓이 낚시를 즐기다 쓰레기까지 던지고 간 겁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면 갈 곳은 여기 바다밖에 없습니다. 이 쓰레기는 이 수산물을 통해서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바닷속 쓰레기. 잠수사가 쓰레기를 건져 올리자 폐타이어부터 통발까지 각종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물에 걸리거나 통발에 갇혀서 물고기들이 폐사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특히 이제 해조류가 많은 곳에 쓰레기 무덤들이 많아서 바다의 오염을 막기 위해선 플라스틱 줄이기 등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간 활동에 의해서 주로 만들어지는 해양 쓰레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이라든지 비닐, 그다음에 플라스틱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지구 표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 잘못된 생활 습관과 무심코 버린 쓰레기에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요즘 거제에서는 여차돌미역 채취가 한창입니다. 여차돌미역은 과거 임금님 진상품이었는데요. 다른 돌미역보다 상품성이 더 뛰어난 데다 어민들의 노력으로 채취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부정석 기자입니다. 청정바다가 펼쳐진 경남 거제시 남부면 여차항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해녀들이 물질에 나섰습니다. 갯바위에 붙은 긴 미역을 낫으로 자르길 10여 분. 탐스러운 돌미역이 한가득 망에 담겨 올라옵니다. 임금에게 진상된 여차돌미역으로 잎이 짧고 줄기가 긴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 수온이 낮아가지고 미역은 안 커도 품질은 아주 좋아요. 여차 자연산 돌미역은 다음 달인 6월 말까지 채취가 계속됩니다. 이렇게 딴 돌미역은 정통 방식으로 건조됩니다. 손질한 미역을 망에 담아 뜨겁게 달궈진 몽돌이에 올려놓으면 이틀 만에 바짝 마릅니다. 여차 돌미역은 해수온 상승으로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4년 동안 어민들이 돌미역 모종 배양을 지원하고 주변 환경을 청소하면서 최근 채취량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한 해 3톤까지 떨어졌던 채취량은 지금은 6톤까지 늘었습니다. 마을 앞 뒷선에 연성 수화식 어장을 설치해서 자연 산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차 돌미역은 가격도 일반 미역보다 비싼 2.5kg 한 당 기준 10만 원에 판매되고 있어 어민 소득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부산에서 최근 고3 학생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경남교육청이 어제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6월 말까지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고3은 희망학생만을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운영하도록 하고 기숙사도 3학년과 원거리 학생의 입실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부터 도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경남 청년 구직활동 수당을 지급합니다.
도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드림카드의 1차 선정자 2,161명을 확정하고 이들에게 월 50만 원씩 4개월 동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직활동과 관련 없는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어 어제와 비교해 2에서 5도가량 높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는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7도, 진주도 17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28도, 진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안개가 짙게 끼면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해가 들면서 이 안개는 차차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크게 오르면서 덥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7도, 함안 1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30도, 양산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6도, 산청 17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7도, 합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때이른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김해 신공항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조만간 총리실 검증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의 여야 정치권에선 가덕 신공항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해협에선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여야 간 협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합당 서병수 당선인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신공항은 부산이 죽고 사는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부산 의원들도 한결같이 환영합니다. 대통령께서 결단만 해주신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가덕 신공항이 옳다는 서 당선인의 발언에 동의하면서도 해법엔 이견을 보였습니다. 총리실 검증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게 부산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된다 이 이야기는 진짜 독재 시절 때의 논리지 어떻게 국가에서 결정해놓은 걸 대통령이 바뀌었다 해서 또다시 아무런 근거 없이 결정을 하게 돼. 같은 목표를 두고 다른 해법을 제시하는 건데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가 부산의 바람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여야 간 셈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통합당은 조만간 부산 의원들끼리 모여 신공항 관련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며 부산 민주당 역시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만남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중심 논리에 갇혀 김해 신공항을 고수하는 국토부의 조직적 반발에 부산시의 역량만으론 대처가 힘든 만큼 부산 정치권이 어느 때보다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부산시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지역 정치권이 한마음 한 목소리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힘을 보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증위는 다음 달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보고서 초안 내용을 검토하고 추후 일정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로 부산 정치권에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길거리에 뿌려지는 불법 광고물을 줄이기 위해서 울산의 한 자치단체가 불법 광고물을 내건 업체에 이른바 폭탄 전화를 돌렸습니다. 4개월 동안 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해봤더니 실제로도 그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몇 분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할지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켜자 곧바로 전화가 걸립니다. 불법 광고를 한 업체가 이 전화를 받으면 녹음된 경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불법 광고물을 게시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1월 울산 남구청이 도입한 이른바 폭탄 전화 시스템입니다. 불법 광고를 한 업체에 전화를 자동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걸도록 해 업체 전화를 통화 중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 전화번호는 460개, 400만 통에 달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 같은 사업장이 광고물을 뿌릴 경우 365일, 24시간 내내 폭탄 전화가 가게 됩니다. 업체들이 발신 번호를 차단할 경우에 대비해 200여 개의 번호로 번갈아가며 전화를 겁니다. 소일거리 삼아 전단지를 수거하는 노인들은 거리에 뿌려진 불법 광고물이 크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부지런히 당겨야 돼. 부지런히 당기면 좀 죽고 부지런히 안 당기면 없어. 시스템 도입 이후 올해 1분기 울산 남구의 불법 광고물 적발 건수는 770만 건으로 지난해 대비 26% 줄었습니다. 업체들 중에는 더 이상 불법 광고를 안 하겠다며 멈춰달라고 사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효과가 지대하게 올라갔다는 것을 확연히 데이터상으로 보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울과 부산 등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이미 도입해 불법 광고물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경남의 중소기업체들은 이번 달 체감 경기가 5월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는 도내 20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월 경기 전망 조사를 한 결과 제조업과 비제조업 전체 업황 전망 건강도 지수가 5월 65.1보다 3.1포인트 하락한 6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에 경남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달보다 2.2포인트 하락한 64.5%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2020 스마트시티 사업에 김해와 창원, 사천, 거제 4곳이 선정돼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민간과 지자체, 대학 등이 참여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 문제 해결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전국 18개 사업 선정지 가운데 경남이 4곳을 차지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주민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플랫폼의 명칭을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으로 변경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과 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합니다. 경상남도는 도 공공기관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연계한 공동협력체계를 조성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고 시, 군별 원탁토론회도 개최합니다. 경상남도는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 참여형 공동체 공간을 조성해 살기 좋은 공동체 마을을 만들기 위한 도민 수요 맞춤형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사업 대상은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며 시, 군이 공모를 진행하고 도가 2개에서 4개의 시범단지를 최종 선정합니다. 공모 접수는 오는 17일까지며 기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달리 자부담 비율이 10%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진주시가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 해외 인턴 사업을 추진합니다. 진주시는 공모를 통해 경상대학교를 참여대학으로 선정하고 올 하반기에 16명의 해외 인턴을 선발해 베트남으로 파견합니다. 선발된 인턴은 최소 1년 정도 해외에서 일을 하게 되며 편도 항공료와 비자 발급비, 초기 정착금 등 1인당 3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경상남도와 김해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경남 맞춤형 청년 공유주택인 거북이집 조성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15년 이상 된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김해 지역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에 임대하는 것으로 김해시는 올해 2억 원을 들여 공유주택 2동에서 4동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오늘부터 학교와 교육기관에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시행합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교직원들이 교육 현장에서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관에게 의견을 구하고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창원시는 오늘부터 부림 창작 공예촌 한복문화체험관에서 한복을 무료로 빌려줍니다. 창원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한복 체험 기회를 널리 제공하기 위해 한 벌에 3,000원인 이용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림 창작 공예촌 한복문화체험관은 생활 한복과 전통 한복 등 500여 벌의 한복을 갖추고 있으며 지금까지 2만 5천여 명이 한복을 빌려 입고 주변을 여행했습니다. 창원 LG세이커스가 2019-2020 시즌 베스트 5에 선정된 캐딜 라렌과 재계약했습니다. 캐딜 라렌은 지난 시즌 LG세이커스가 치른 42경기에 모두 출전해 평균 득점 21.4점을 기록해 리그 1위, 3점슛 성공률이 41.6%로 역시 리그 1위를 차지했고 리바운드는 10.9개로 리그 2위를 차지하며 베스트 5에 선정됐습니다. BNK 경남은행이 창립 50년을 기념해 BNK 경남은행 갤러리에서 경남은행 50년사 사료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역사관과 사회공헌관, 영상관을 통해 경남은행이 지역민과 함께 발전해온 지난 50년을 되돌아볼 수 있고 옛날 통장과 휘장, 광고 등 다양한 사료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밀양시는 올해 밀양 공연 예술 축제를 오는 8월 1일부터 16일 동안 밀양 아리나와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를 비롯한 밀양의 주요 관광 명소에서 열기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아시아 공연 예술의 중심 문화도시 밀양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지난해와 다르게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술 감독이 연출을 하고 전야제 주간과 공연 주간으로 나눠 37편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진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대도시형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칭 서진주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앞으로 5년간 국비 9억 원을 지원받아 진주시 체육회관과 남가랑 테니스장, 신안동 야구장 등에서 육상과 야구, 테니스, 요가 등 8개 종목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6월의 첫날 준비한 뉴스투데이 경남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분 좋은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